네, 좋습니다.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공개 모의 면접 진행과 외부 면접관 역할을 맡은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공개 모의 면접은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여러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금융권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실제 면접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모의 면접이 끝나고 나면 지원자분들에게 피드백을 드리고 또 장내에 계신 여러 구직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저와 함께 오늘 공개 모의 면접을 진행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IBK 기업은행 인사부의 신동혜 과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사전에 신청을 해주신 세 분을 선정을 했는데요. 지금 누구보다 긴장도 되고 떨릴 것 같습니다. 실제 면접의 생동감을 위해서 이 세 분의 소개는 면접이 끝나고 나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앞에 오늘 오신 세 분의 지원자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개 모의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IBK 기업은행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지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다 보니까 번호로 부르는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의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희 1번 지원자분께서 자기소개, 1번 지원자분부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과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싶은 지원자 김현입니다. 저는 인턴 활동과 그 다음에 계약직 경험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업무를 직접 경험한 바 있습니다. 개선 의지와 성실함을 바탕으로 우수 인턴 선정 등 그 다음에 실적 향상 등과 같은 성과를 꾸준히 내온 바 있습니다. 특히 고객 불만을 규정 내에서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고객 만족으로 이끌었던 경험을 통해서 행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배려와 신뢰라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추후에 기업은행에 입행하여서 이러한 상생금융의 가치를 실현하고 나아가서 고객과 기업에게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2번 지원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적극성을 바탕으로 맡은 일을 주도적으로 해내는 지원자 2번입니다. 댄스 동아리 회장이었던 당시 동아리의 홍보를 위해 첫 시도였던 대규모 댄스 프로모션 비디오를 성공리에 제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첫 시도였기에 참고할 만한 선례가 없어 다소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만 회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선배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동아리 자체 내 프로모션 프로세스를 체계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적극성을 바탕으로 입행 후에도 어떤 업무를 배울 당시 먼저 질문하고 먼저 행동하는 용기 있고 적극성 있는 행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3번 지원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BK에 지원한 3번 지원자입니다. 네, 저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확성의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확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꼼꼼함입니다. 저는 첫 번째 의미를 바탕으로 이제 인턴이나 다른 현장 실습에서 이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이제 계리법인에서 현장 실습 당시에는 데이터 이제 보고서에 사용될 데이터 오류를 바로잡아 신뢰성 있는 보고서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하였고, 그리고 타 공기업에 이제 인턴 경험을 하면서 이제 대상자분들이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대상자분들이 유선조사
유선 조사를 받으시는 주거급여 대상자분들이 약 850세대 정도 누락 없이 유선 조사를 전부 시행하였습니다. 저는 여기 IBK의 기업은행에 입행하여서 정확성의 두 번째 의미도 같이 전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확성의 두 번째 의미는 적재적소입니다. 저는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적재적소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이 기업은행의 신뢰와 가치 그리고 고객에게는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자기소개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너무 긴장되시죠? 아마 또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긴장되는 순간들이 많을 텐데 그러더라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던 것들 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좀 공통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IBK 기업은행을 지원해 주셨는데요. 은행권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나 우리 IBK 기업은행을 지원한 이유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한번 답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1번부터 자기소개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혹시 괜찮으시면 3번 지원자분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특히 은행권 중에서도 IBK 기업은행을 지원한 이유는 이 IBK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그것이 곧 나라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행보가 그리고 그 가치가 행보와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 IBK 기업은행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IBK 기업은행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 경기 악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강소기업을 위한 혁신 기술 신용 대출을 다른 타 은행사와 다르게 대출 잔액과 우대금리를 낮추지 않아 높은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보로 중소기업의 성장이 나라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행보와 맞기 때문에 저는 여기 IBK 기업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2번 지원자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행 여신심사부에서 인턴을 했던 당시 다양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여신 프로세스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기업의 사업 영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의 자금 조달 역할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이 과정을 통해 기업에게 적시에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의 전 생애주기를 함께하는 은행업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해당 경험을 통해 어떤 은행의 기업의 성장에 대한 책임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고 이러한 관점에서 IBK 기업은행이 이 해당 책임의 가치를 실현하는 최고의 기업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어 IBK 기업은행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은행은 고객에 대한 어떤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 주요 고객인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것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IBK 창공을 통해서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단순한 금융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금융적인 지원도 함께하여 기업의 어떠한 첫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IBK 기업은행의 행원으로서 이러한 책임의 가치를 바탕으로 저 또한 책임감 있는 행원이 되어 고객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행원이 되고 싶기에 IBK 기업은행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1번 지원자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권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우연히도 두 번째 분이 말씀하신 결과 비슷합니다. 저 역시 건축과에서 인턴을 경험하면서 어떤 자금 집행에 대한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게 된 계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은행이라는 역할이 단순히 자금을 융자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필수적인 축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금융의 본질이라 함은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넘어서 한 기업이나 한 고객이 스스로 자립하고 홀로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IBK 기업은행은 1,000억 원 규모의 이자 감면 혹은 IBK 창공, 중소기업 금융 채권과 같은 특화 상품으로 꾸준히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 또한 IBK 기업은행의 일원이 되어 상생금융의 가치를 실현해 보고 싶다는 강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제가 처음으로 은행 업무를 경험하게 된 곳이 IBK 기업은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직원분들 그리고 고객분들 현장 영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의 어떤 상생금융을 한번 실현해 보고 싶다라는 강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통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괜찮으시다면 이번에는 2번 지원자님 그리고 1번 그리고 3번 순으로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을 예측하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 생각할 시간 주시면 얼른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10초만 괜찮습니다. 혹시 1번 지원자님 혹은 3번 지원자님 먼저 답변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질문의 요지를 다시 한 번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을 예측하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급적이면 이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떤 금리가 점점 저금리로 도래함과 동시에 또한 어떤 환율도 점점 변동성이 줄어듦으로써 이러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점점 줄어듦에 따라 소비자들의 어떤 투자나 아니면 자산 관리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금리 인하로 인해 단순한 은행의 어떠한 예적금을 넣음으로써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서 소비자들 또한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이에 따라 대체 투자 수단 또한 굉장히 많이 다변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 맞게 저는 은행 또한 단순히 예적금과 같은 일반적인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수익구조를 넘어서 좀 더 다양한 대체 투자 수단을 좀 더 발굴하고 상품의 분석 혹은 기획을 위해 좀 더 다각화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1번 지원자님 부탁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 이제 경기 침체도 있었고 저금리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까? 예금에 대한 어떤 매력적인 예금 매력도가 조금 낮아지는 상황인데 IBK 기업은행 제가 바라봤던 IBK 기업은행은 경기 침체가 있을 때에도 오히려 더 모험 자본을 푸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낙수 효과로 인해서 소비가 이루어져야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업은행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경기 침체 때 자본을 투자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는 한 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번 지원자님. 네,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저금리에서 벗어나고 이제 그에 따라 환율 변동이 줄어들면서 현재 경기 변동이 점점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소비자들이 이제 예적금 금리보다 다른 대체 투자 수단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 전망하고요. 그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함에 따라 이제 그에 따른 퇴직연금을 많이 찾을 거라고 퇴직연금 상품을 많이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IBK도 이제 퇴직연금의 상품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개별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1번 지원자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준비되셨나요? 네.
한번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은행 제가 자소서를 조금 꼼꼼히 읽어봤는데 은행 경험이 있다고 하셨어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사실 답은 없는데요. 다시 한번 답은 없는데 생각하셨을 때 예금과 대출 중 본인이 생각했을 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근거를 바탕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제 예금과 대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금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고객 확보가 되어야지만 대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금 쪽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의 BM은 예대 마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점을 고려해봤을 때 예금 금리의 중요성이나 어떻게 대출 죄송합니다. 잠시만 좀 시간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영업했을 당시에는 주로 예금을 주로 맡아서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객의 예금을 고객의 예금을 통해서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은행의 수익성에 큰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예금이 더 중요하고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예금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 번 더 드릴 건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조금 잠깐 심호흡 한번 할까요? 물도 잠깐 드셔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긴장되시는 순간이시고 긴장되실 텐데 그래도 천천히 본인의 생각을 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개별 질문인데요. 1번 지원자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자소서를 보고 경력사항을 보다 보니까 다른 은행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IBK 기업은행을 선택하셔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다른 은행이 아니고 왜 기업은행을 오시고 싶어 하시는지 어쨌든 경력을 다니시고 계신데도 기업은행을 지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업은 제가 생각하기에 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기적인 관점과 저의 개선 의지, 성실함 이런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성향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제가 지원 동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의 본질을 가장 잘 실천하는 은행은 기업은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타 은행에 비해서 IBK 창공과 같은 프로그램을 봤을 때도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A부터 Z까지 지원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이유로 저는 IBK 기업은행에서 꼭 제 뜻을 한번 펼쳐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2번 지원자님께 질문 드릴 텐데요. 답변 짧게 하셔도 괜찮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 편안하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력서와 자소서를 보니까 그리고 앞에 자기소개 때도 이 여신심사부에서 근무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관련한 인턴 경력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신심사 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유와 함께 답변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저는 여실 심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사부 인턴 당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물론 기업의 어떤 미래 성장 가능성 또한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되는지 이런 부실채권을 만들 여력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양한 어떤 고려 요소가 있지만 건전성 관리, 특히 어떤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인 지표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정량적인 지표 외에도 다양한 이제 정성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담보가 우량한 기업과 그렇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출을 해줘야 한다면 어느 기업에 대출을 해줄 것인지 이유와 함께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물론 두 기업 다 굉장히 중요한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회사고 그만큼 기업에서도 이제 대출을 해줘야 되지만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하자면 저는 우량 기업에 대출을 해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채권 보전이며 이런 대출 상환의 능력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이 해당 대출을 다시 회수할 수 있고 이 재원을 바탕으로 다른 어떤 스타트업 기업이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까지도 이러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여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좀 더 우량한 기업에 대출을 해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3번 지원자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별 질문인데요.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자격증일 수 있는데 외환 전문역 1종을 취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외환 전문역 1종에 나오는 개념 혹은 규정 중에서 하나를 앞에 고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에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나오는 개념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0초만 생각할 시간 혹시 가질 수 있겠습니까? 네,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고객님께서 이제 외국에서 외환을 반입하고 가져올 시에는 고객님 이제 10만 불이 만약에 10만 불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이 가져오시는 그 외환이 10만 불 이상인 경우에는 10만 불 이상인 경우에도 금융 확인 필증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리는 것들을 한 번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왜 이게 금융 필증이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 확인 필증이 필요한 대상분들이 이제 외국인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단체 기업에서 외환을 소지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필요하지만은 이제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금액 제한 없이 금액 제한 없이 그 확인 필증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계리법인에서 일해보신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좀 보다 보니까 보험사 쪽에도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은행과 보험사는 각각 어떤 역량을 가진 인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본인이 가진 역량은 어디에 더 잘 맞을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보험사와 은행사 중에 은행사가 각각 어떤 역량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역량은 어디에서 더 잘 어울릴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은행사는 상대적으로 보험사보다는 현재 금융이나 시장 트렌드를 읽는 게 좀 더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나 다른 금융 투자 수단이 조금 더 네, 은행 상품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을 만나고 영업을 하는 게 좀 더 강하다 보니 조금 더 소통 능력이나 그런 외향적인 능력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행이나 보험사가 가진 역량 중에서 저는 조금 더 은행에 좀 더 맞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이전에 교내 생활을 경험하면서 학창 생활을 경험하면서 이제 다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제 외향성을 많이 키웠다면은 현재는 이제 그 금융을 읽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외환 전문용 자격증과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현재는 은행 쪽이 더 역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었는데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모의 면접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공동적인 이제 피드백을 좀 드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 아마 장내에 계신 구직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해야 합격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생각들이 좀 들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십수년 동안 이런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실제 면접보다 이렇게 공개 모의 면접에서 답변하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만큼 애쓰셨고 너무 잘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피드백을 좀 드릴 텐데 좋은 점도 있지만 개선해야 될 부분 위주로 말씀을 같이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소개에서 제가 가장 높은 점수를 좀 드렸던 분은 2번 지원자님입니다. 제가 2번 지원자님이 어떠한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번 지원자님의 성향과 그 자기소개 내용이 상당 부분 부합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즉 가장 자연스러운 자기소개를 했고 내용도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 분은 정말 그러한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자기소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밝고 긍정적 이미지를 제가 느꼈는데 실제로도 우리 지원자분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잘 담아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소개 내용에 보면은 이 첫 시도 때문에 내가 다 잘했다라는 느낌보다도 사실 좀 처음에는 좀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보통 지원자분들은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들을 좀 배제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진솔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드러냄으로써 뒷부분에 본인이 강조할 수 있는 강점을 더욱더 극대화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번 지원자님 같은 경우에는 종이 한 장 차이로 굉장히 침착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버퍼링이 있거나의 그 경계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봤습니다. 우리 1번 지원자님은 어떻게 보면 중고 신입이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다른 경력을 갖고 이제 은행권으로 지원한 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내가 업무를 좀 해봤기 때문에 내가 사실 굉장히 뭐 자신 있다라는 측면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약간 이제 겸손함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원자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침착하게 그런 이미지를 바탕으로 중고 신입이 갖고 있는 강점은 좀 극대화하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태도적인 부분에서 좀 해소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게 봤고요. 그리고 3번 지원자님은 정확성과 꼼꼼함 이제 이런 부분 강조해 주셨거든요. 사실은 저는 3번 지원자님이 오늘 좀 면접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준비한 컨텐츠는 사실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그 컨텐츠를 굉장히 좀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왜 제가 이 부분을 드리냐면 본인이 강조하는 키워드가 정확성과 꼼꼼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답변 내에서도 뭐 850이라는 숫자 뭐 이런 부분들을 몇 개 응용을 해주셨는데 그런 숫자를 얘기할 때는 더욱더 편안하고 능숙하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달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본인이 강조한 그런 강점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좀 희석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에 대한 부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다른 피드백도 한번 들어보고 제가 이제 또 중간중간에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내용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간단히 피드백을 한번 드려보자면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내용에 대한 숙지를 제가 잘 할 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전 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사실 아까 이번 지원자분의 특성이나 이런 게 잘 드러났다라고 자기소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무언가 자기소개를 한다든지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이따 면접 다른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나를 먼저 두괄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확실히 기억에 남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저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다 보면 논지가 흐려진다거나 잊혀질 수 있는데 맨 처음에 인상을 주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혹은 나는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라고 먼저 이야기해 주셔도 다른 분들과의 차별성을 느낄 수가 있고 더불어서 면접관 분들은 맨 처음에 이 친구가 이런 친구구나 하고 나서 그 친구 그걸 바탕으로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서 그런 점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내가 어느 정도를 좀 이 친구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했던 말들을 들었다 보면 이래서 이랬구나, 이 친구가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점도 팁처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 면접관님이 편안하게 우리 지원자분을 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런 이 표현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공개 모의 면접장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이제 다양한 이제 은행권 면접에서는 굉장히 막 엄숙하고 막 딱딱하게만 진행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금융산업의 특징상 약간의 어떤 보수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장에서는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가장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들으시면서 좀 숨도 좀 돌리시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원 동기와 관련된 부분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3번 부분부터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마 좀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 1번부터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3번 하니까 약간 좀 당황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다라는 건 아니고 언제든지 순서는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공공기관의 이제 면접은 블라인드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정함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분은 그래도 그 지원 동기 이야기하실 때 이제 동어 반복을 하셨어요.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런 부분을 잡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달력은 이제 여기서 굉장히 좀 좋아졌고요. 중소기업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행보가 지원하는 IBK 기업은행에 좀 일치됐다라는 부분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답변을 좀 잘 해주셨고요. 2번 지원자님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신의 어떤 기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이제 면접관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다 보면은 그럼 기준이 뭐라는 거지? 이거 면접관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여신 기능에 대한 철학을 제가 지원하는 기업이 가장 잘 부합되기 때문에 지원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출발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승전결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무슨 질문을 했던 거지? 약간 이런 착각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3번 지원자님께서 이미 기업은행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례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이제 압박을 느끼게 돼요. 나도 이 사례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미 앞에서 얘기해 버리니까 약간 좀 민망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표면적인 그 컨텐츠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컨텐츠를 이어나가는 나의 논리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 지원자님께서 굉장히 또 뭐랄까 능숙함과 동시에 굉장히 좀 연륜을 좀 보여주셨어요. 2번 지원자님과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면접의 집중력 그리고 주변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여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봤고요. 은행의 역할이라든지 관련된 IBK의 특화 상품들 언급하시면서 얘기해 주셨고 이때 이제 1번 지원자님이 제스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번 지원자처럼 제스처를 좀 해도 되는 건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꼼지락거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고객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것처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여기서 굉장히 난이도를 좀 높여가지고 장내에 계신 분들한테
다른 질문과 좀 연계해서 피드백을 좀 드릴 텐데, 제가 아까 2번 지원자님께 질문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예측해 봐라. 대한민국의 석학들도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단시간 내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좀 이제 해 나가는 부분과 연결지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세 분의 지원자들이 방금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강조를 한 상황이고,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잔상이 남은 거예요. 무조건 내 컨텐츠는 기업은행과 연결돼야 된다라는 강한 이제 압박을 받은 거거든요. 그냥 뒤에 이제 경제 상황을 예측하라고 했는데, 이번 지원자님께서 얘기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든 이걸 풀어내 보자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IBK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해당되는 답변을 위주로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2번 지원자가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3번 지원자님도 그렇고 1번 지원자님도 그렇고 그냥 이 방향으로 나도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면접관이 요구하는 질문에 부합되는 답변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답변을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른 답변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면접 진행하다 보면 내 생각을 어느 정도 심화하고 몰입을 해가지고 답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답변이 끝나고 나면 다시 굉장히 냉정한 상태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그래서 이걸 못한다고 탈락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면접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말씀을 한번 또 드려보겠습니다. 네,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면접관 입장에서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거와 관련된 답변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친구가 일단 긴장을 했으니까 긴장했거니라고 이해하는 것 플러스 이 답변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나? 일단은 준비했던 거라든지 생각을 안 해봤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답변에 질문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고 근거가 조금 약하도 괜찮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 전망을 예측하는 거는 경제 석학들도 못하는 일들인데 정답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 생각 근거를 얘기할 때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답변을 확실하게 하고 근거가 약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그래도 답변 우리가 질문했던 거에는 확실하게 답변을 했구나라고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을 이게 조금 어려운 질문이다 보니까 중간에 멈추거나 아니면 뭐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멈추거나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충분히 다들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해주고자 하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데, 이것도 말하다가 갑자기 멈추면서 아무 말 없이 10초, 20초가 흘러가는 거는 이 친구가 엄청 많이 긴장을 했구나라는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오면 작은 팁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10초의 시간만 잠깐 주시겠습니까? 20초의 시간만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 친구가 잠깐 당황했지만 내가 준비를 할게 라고 너무 긴장하지 않았구나, 그래도 나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안 나더라도 괜찮으니까 그럴 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리기보다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10초의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잠깐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작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마지막으로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도 될까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그리고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인 것 같은데요. 그 지원 동기 이제 세 분이 얘기하셨고, 뒷부분에 개인 질문에 예금이 중요하냐, 대출이 중요하냐, 그 우량기업 선정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말 그대로 다른 어떤 정성적인 부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냐, 이런 질문이 좀 나왔었잖아요. 이게 개별 질문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논리로 접근이 가능한 부분은 맞는데, 제가 조금 생각했던 부분은 그 지원 동기에서 사실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금융의 가치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그 철학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질문에서는 예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물론 이게 뭐 굉장히 모순적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지원 동기를 만들 때는 그냥 그 답변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멋있어서라기보다도 내가 정말 뼛속까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원 동기로 담으셔야 다른 질문들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고, 그 여신과 관련해서는 전 오히려 약간 다른 느낌이 결이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 지원자가 그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부분보다 그냥 가능성만 보고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했으면 저 오히려 감점을 주려고 했는데, 여기서 중심을 잡아 주셨어요. 왜 그러냐? 앞에서 이제 지원 동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중소기업과 관련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 고객 우선에 대한 부분들, 창공 프로그램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은행이 무조건 고객에게 뭔가를 퍼주고 무조건 지원만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의 그 본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그런 경쟁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름 그래도 이 부분에서 담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밸런스가 맞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한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시사점은 이거예요. 지원 동기를 단순하게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내가 꽂힌 멋진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지 말아라. 가장 기본적이지만 내가 편안하게 내 근본 자체가 그와 같다라는 부분, 그거를 연결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좀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세 분이 좀 느낀 점도 있을 거고, 이 느낀 점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1번 지원자님부터 간단하게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귀한 시간, 진짜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실제로 어떤 면접에 대한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공개 모의 면접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정말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100% 못 보여드린 것이 너무 아쉬운데, 만약에 다음에 기회가 만약 주어진다면은 이러한 부분도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하는 거에 좀 다소 긴장을 많이 하는 성격인데,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섰던 것은 은행원이라는 꿈에 대한 간절함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약간 꿀팁 아닌 꿀팁을 드리자면, 물론 저도 굉장히 아직 많이 부족하고 더 발전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뭔가 좀 더 아까 면접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멋진 것을 쫓기보다는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돌아보고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다 찾아보고 그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찾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소중한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오늘 들었던 피드백 바탕으로 실제 면접에서도 많이 떨지 않고 전달력 있게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너무나 고생해주신 이 면접자 세 분, 그리고 정말 귀한 시간 면접관으로 함께해주신 IBK 기업은행 신동혜 과장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해주신 구직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선 용기만큼 모두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분명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과 직무로 합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강민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